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급식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소비기한이 533일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곳도 있었습니다. 70년 만에 개방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통과하는 임시도로가 개통됐는데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거남이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찌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0대 남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남성이 주방용 칼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남성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천시의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불량급식소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소비기간이 533일이 지난 제품을 보관해온 곳도 있었는데요. 네, 집단 식중독 등 여름철 급식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의 한 급식소. 중국산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를 배식하는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했습니다. 고춧가루 지금 중국산으로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추김치 제가 그걸 이제 안 고쳐가지고. 경기도의 또 다른 급식소. 소비기한이 63일 지난 제품이 조리 목적으로 보관돼 있습니다. 이것도 유통기한이 지금 소비기한이 4월 10일 지났거든요. 소비기한을 좀 준수를 고객분들 계시는 건데 준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 영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거짓 표시가 1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한 위탁급식 영업소는 소비기한이 533일 지난 제품을 일반 식재료와 함께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이 533일이나 경과된 제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습니다. 향후 또한 이런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청과 위반 사항 공유하여 홍보 또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집단 급식소의 경우 대규모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년 만에 개방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통과하는 임시도로가 개통됐죠.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정부시는 CRC 통과도로 개통 후 간이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전 교통량 최대 시간에 시간당 약 824대의 차량이 분산됐다고 밝혔습니다. CRC 통과도로 개통은 지난 3일 차량 통행을 시작했는데요. 과거 일평균 3만 대의 차량이 양주 방면 녹양로와 비우로를 이용했지만 신호 교차로가 없는 이번 통과도로 개통 이후 차량 분산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운행 거리 단축뿐 아니라 통행 소요 시간이 5분 23초에서 2분 1초로 63% 줄었습니다. 동거하던 남성이 흉기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찌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4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수사를 벌였고 1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동거남인 50대 남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남성이 주방용 칼로 위협하자 이를 빼앗아 남성의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2일 김태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임차인에게 30만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예산을 미리 계산해 본 후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청년 외에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까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추진하는 곳은 경기도의회가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시의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찬반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임종훈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포천 대다수의 여론은 이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였습니다. 배치가 좀 결정된 즈음과 또 이후에도 포천시도 지역구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포천시 의회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포천시는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를 묵묵히 감내해 왔는데도 또 다른 군사시설인 드론작전사령부 배치가 포천시 발전을 제어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과 국가안보 강화와 드론 및 최첨단 R&D 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포천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찬성 의견이 의회 내에서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드론작전사령부 위치가 문제입니다. 이 사령부가 관내 군 유유지가 아닌 우리 시 주요 발전 권역에 꼭 들어서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곳이 아니라 관내 비교적 한적한 장소를 배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육군단 반환부지에 드론 및 최첨단 R&D 국가산단을 조성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의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역 내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시민 여론조사를 시행해서 주목되는데 여론조사 진행 중인 거죠? 앞으로 2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나 고도 제한, 재산권 피해 등 추가적인 제한 사항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직간접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 안위를 위해 추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의 이해와 의견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의회에서 이번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조사 결과 만일 반대 의견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포천시 의회에서는 이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의회 내 의견들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드론 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육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 배치와 육군단 부지 반환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투트랙으로 특위를 운영해 나가면서 시민들과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임종훈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최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푹푹 찌는 무더위가 반복되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네, 정말 변덕이 죽을 듯 하고 있는데요. 마치 날씨가 도깨비 같다고 해서 요즘 도깨비 장마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13일부터는요, 이 변덕스러운 날씨를 뒤로하고 비구름대가 오랜 시간 머무는 전형적인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13일 오후 2시. 세찬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맹렬한 폭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전날만 해도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 더위를 피해야 했습니다. 지금 너무 습하니까 무더우니까 더 그냥 더운 거하고 달라요. 또 이렇게 무더운 거하고 찜더위야 찜통더위. 또 하루는 비가 오고 또 잠깐 또 해가 떴다가 아니면은 또 해가 뜨면서 비가 오니까 되게 이렇게 습하고. 올여름 장마철은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도깨비 장마가 계속된 겁니다. 11일 50mm의 비가 쏟아졌던 경북 상주는 12일 최고 기온 32.4도를 기록했고 96mm의 폭우가 쏟아졌던 강원도 원주도 다음 날 비가 그친 뒤 28.6도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번갈아 나타난 건 대기가 불안정했기 때문입니다. 대기 상층에는 북쪽의 저기압이, 하층에는 남서쪽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만나 불안정한 대기가 형성되면서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6월 말부터 시작된 도깨비 장마는 13일부터 전형적인 장마로 바뀌었습니다. 비는 다음 주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쪽에서 형성된 정체전선은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특히 오늘부터 1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2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며 그 밖에 충남권과 전북을 중심으로도 최대 400mm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북,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도 최대 3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산사태와 침수 피해 등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양주시가 행락철을 맞아 장흥 일영 유원지 주정차 특별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찾는 장흥 일영 관광지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잇따른 곳인데요. 양주시는 지난 8일부터 장흥 파출소와 함께 계도팀 2인 1조를 구성해 주말마다 특별 계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구간은 장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매골 삼거리 구간, 신흥유원지에서 일영유원지 구간이며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